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1%, 그리고 코스닥은 0.16%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상승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들여다보면, 특히 외국인들 수급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만에 5,70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들은 뭐 지극히 말씀드리셨겠지만은 작년 7월부터 우리 시장 주식을 매수해 왔고, 또 예전에 외국인들이 보유한 물량 대비 앞으로 한 3배 정도 더 매수해야 그 정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의 선진 정시로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수급은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들 예전에 매수했던 물량, 그리고 현재 보유한 물량 비교해 보면은 앞으로 9배 정도 더 매수해야 예전 수준을 회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우리 시장은 이때 고점을 형성한 이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주요국 증시도 보면은 유럽 주요국 증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다른 나라도 많이 보셨으니까 오늘 영국만 바라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전고점 이미 회복을 했고, 지금 지수로 봐서는 이렇게 사상 최대 신고가를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미국도 많이 올랐죠. 유럽도 많이 올랐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볼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최근에 많이 매수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매수한 거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수장들이 만났다는 겁니다.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일단은 대화 내용에서는 별 성과가 없다 그럽니다. 하지만은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데서는 공감을 갖다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을 통해서 바라볼 때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이 엄청납니다. 중국이 수출 1등입니다. 그리고 홍콩까지 포함하면은 넘사벽입니다. 그 외에 미국, 베트남, 일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중 이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국가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 수입도 보면은 중국, 미국, 일본, 호주 이런 식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많이 수입하니까 이게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중국과 미국의 경제 수장들이 만나서 지금 당장은 별거 없지만은 앞으로 이 문제 계속 싸울 수는 없다. 패권 경쟁이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은 좀 풀어야 된다는데 공감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 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간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참 피해를 입었었는데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저렇게나 많이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전체 다 종합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굉장히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기전자 업종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고, 또 그리고 그 나머지 업종들도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 기관들도 이렇게 수급 상황은 괜찮았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들여다보니까 오늘은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한 관계로 6개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이 별로 안 되니까 들여다보면은, 일단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가 좀 어중간합니다. 외국인들도 그간 많이 팔았고 이 움직임을, 주가 움직임을 봐서도 현 시점에서는 접근하기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디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은 엄청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루트로닉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긴 해요. 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지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 지점은 들어가면 안 되는 지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참 수급이 좋습니다. 외국인들도 매수하고 있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괜찮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만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좀 어중간한 그런 상황이고, 한전 KPX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접근하기 어중간한 그런 상황입니다.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지금 요 종목은 어제도 나왔잖아요. 지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이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합니다. 자, 그동안 미중 패권 전쟁,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저 멀리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2008년도 미국발 경제 위기가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나름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또 나름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했고,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나름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는데, 그 강도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이 있고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중간에 낑겨가지고 참 피해를 많이 봤죠. 최근에는 뭐 선택을 강요당하는 입장이라 외교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시기 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별 성과가 없었지만은 앞으로 패권 전쟁이 뭐 마무리될 때까지는 어떻게 정리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싸우겠지만 그래도 협력할 부분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 이 외교력을 잘 발휘를 해서 성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일이 경제 수장들이 만났다고 하니까 우리 시장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여튼 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계속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차익 실현은 자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직하게 한 방 잘하면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떻게 하면 주식을 많이 모아갈까, 물량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